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이번에 낯솔 사계를 보면서 역시 사람은 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눈이 많이 가는 3명의 출연자, 3명의 순자인데 이전에 출연했던 거에 비해서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조금 변한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자기소개 그리고 첫 번째 데이트 선택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낯솔 사계 기수 최고의 인기 남녀 출연자가 가려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무래도 좀 호감인 사람, 방송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랑 비슷하게 좀 흘러갔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 자기소개는 상대방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대신 소개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채식 순자가 18기 영호 서로를 소개시켜줬는데 순자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키 논란. 그러니까 순자가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본인은 굉장히 작지만 상대방 남자는 키가 컸으면 좋겠다. 말은 컸으면 좋겠다 이거지만은 키가 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수 남자 출연자들의 키가 전반적으로 다 키가 큽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저 정도면은 훌륭한 편이고,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남자 출연자들이 좀 아까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직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외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채식 순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악플을 많이 받았다.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악플을 받았다. 단순히 키 큰 남자를 좋아했다고 해서 악플을 받은 거는 아니었죠. 말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게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가 굳이 말을 해서 욕을 먹을 만한 것들이 있고 좀 이해를 받을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굳이 욕먹을 만한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키가 큰 여자 출연자가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순자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를 할 때 글래머가 좋다, 어린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남자 입장에서도 키 얘기가 좀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들을 입 밖으로 꺼내서 괜히 욕을 먹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채식주의자인 거냐 비건이냐 이거거든요. 본인이 비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채식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거는 채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안 먹지 않는다라는 거. 놀랍죠. 채식주의자면은 채식만 먹어야 되는데 고기 육수도 먹고 육수만 먹는 게 아니고 고기도 먹어요. 고기도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채식 추구자가 됐다. 야,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죠. 채식 추구자. 그래서 사람들이 편식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고기를 싫어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채식주의자가 되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건지.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불어를 배운다. 그 대학교에서 불어 수업을 수료를 했다고 해요. 자, 뭐 배울 수 있죠.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거 있으면은 시간 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좋은 건데, 자, 18기 영어가 물어와요. 그 왜 배웠냐고, 어디다 쓰려고 배웠냐고. 사실 쓸 데는 없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까지 가면서 배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적 허영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순자는 지적 허영심. 저 지적 허영심이라는 거를 듣고 나서 딱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본인이 비건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실제 비건도 채식주의자도 아닌데 채식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그러고 싶어 하는 거. 본인 입장에서는 그 비건이라는 단어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비건을 외치고 있고 채식주의자, 이제는 채식 추구자까지 자기가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나는 채식주의자다, 비건이다. 본인은 이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본인 말대로 불어를 배우는 거는 지적 허영심, 채식주의자는 그냥 허영심.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흐름을 많이 깨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트 선택을 할 때마다 채식 순자랑 데이트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 고깃집을 가면 안 될까? 고깃집을 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트를 갈 때 20기 영식이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채식 순자를 배려를 하는 듯 하면서도 고깃집을 선택을 했잖아요. 호박에다가 오리에다가 참 매번 대놓고 소고기집이나 돼지고기집이나 이런 곳을 갈 수 없다라는 거. 사실 갈 수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채식주의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실제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대일 데이트를 했을 때 과연 순자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명을 위해서 순자를 배려를 해야 될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야채는 있어요. 김치도 있고. 그래서 매번 저렇게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그 순자를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순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누가 먼저 말을 꺼내냐의 문제거든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심을 보여주느냐? 이거는 애초에 나는 솔로에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핵심은 배려심이 될 거다.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배려심, 그게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고,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배려심이 없다라는 거는 나밖에 모른다는 그런 이기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 채식주의자, 채식, 고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소리. 남자 입장에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런 웃음소리가 종종 자주 들리면은 흐름이 끊기지 않을까요? 저는 집중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사친 순자. 남사친 순자는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요. 남사친밖에 없습니다. 워낙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되게 이기적이고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남사친이 많은 것 자체는 사람에 따라서는 논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독 남사친이 많은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선을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 남자가 원하지 않는 걸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그 유부남 남사친. 원래 나랑 그 유부남은 친구였는데 원래 먼저 알던 사이라는 거죠.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선순위가 나다. 내가 왜 이 부인을, 와이프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인드 자체가 놀랍다라는 거죠. 1대1로 밥을 먹어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당시에 상철도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대여봐야 정신을 차린다.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심하게 대였죠, 상철이. 그리고 결국은 라방에서 포용의 허세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내가 너무 몰랐었다. 내가 너무 허세였다. 내가 다 감싸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 소개할 때 18기 영호가 물어봐요. 남사친 지금도 만나냐고, 유부남 남사친. 물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제작진이 물어보거든요. 남사친 아직도 맞냐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같은 기수 영수만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대답도 뭔가 시원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사친 맞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를 하고 싶었으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불명예를 씻고 싶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큰 이슈였으니까. 그 뒤로 남사친들 단 한 명도 만나지 않고 다 정리를 했다. 혹은 친구들이 나를 안 만나주더라. 그래서 진짜로 만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영수만 남았어요. 뭔가 좀 찝찝합니다, 저는. 저게 정리를 했다라는 건지 남사친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뒤끝이 찜찜한 거 있잖아요. 뭔가 말끔하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는 남사친을 다 정리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는, 혹은 100명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반 이상, 한 7, 80%가 지금은 진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나 그 생각이 들을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남사친들이 다 끊겼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끊었을까 아니면은 남사친들이 끊었을까, 그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미 전국적으로 얼굴이 다 팔렸잖아요. 유명 인사가 됐는데 내가 유부남인데 이 순자를 만나는 순간 이제 다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남사친이 없다면은 정리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나도 같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실은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명확한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남사친 순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남사친에 대한 문제를 진짜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기 영호는 자기는 남사친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유부남이면은 더 땡큐라고. 저는 저 얘기를 하는데 그때
관용의 허세를 베풀었던 상철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거는 한 번도 남사친한테 당해본 적이 없거나 믿음이 강한 거죠. 여사친에 대한.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고, 혹은 내 여자친구를 진지하게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 누구를 만나든 유부남을 만나든 1대1로 만나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진짜 100% 믿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당해본 적이 없거나,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영호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남사친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에서 오히려 그 남사친 때문에 내가 헤어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여사친이 나 대신 다른 남자를 선택을 했다. 그런데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보통 저런 캐릭터들, 남사친을 만나는 여자들, 위장 남사친이죠. 위장 남사친인 경우는 보통 내 남자친구하고 남사친을 만나면서 남자친구를 정리를 하지 않아요. 애인을 정리하지 않고 같이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영호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사친 문제, 여사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본인이 여자친구가 많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밑밥을 까는 거죠. 뭐가 됐던 간에 좀 저 발언은 경솔했다고 봅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죠. 어쨌든 남사친 순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남사친 문제에서 해결을 해야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딱 보면은 그냥 남사친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17기 순자는 지난 낯솔 사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17기 순자가 자기가 헤드폰 끼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별로 다른 남자들한테 관심이 없었나 봐요. 반대거든요. 본인이 남자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17기 순자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늘어난 거고.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18기 영호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까인 거잖아요. 18기 영호한테. 그러면서 내가 굳이 남자들 중에 한 명을 고르라면 18기 영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야, 누가 보면은 본인이 찬 줄 알겠어요. 본인이 까였는데. 본인이 남자들한테 관심 못 받고 인기 없고 18기 영호한테 까이고 그랬는데 17기 순자 얘기만 들으면은 본인이 별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소극적이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것도 쓸데없는 자존심. 게다가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어요. 당사자가 없으면 또 몰라. 본인을 거절했던 남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 자, 18기 영호가 저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사실대로 다 까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지. 17기 순자는 그 나는 솔로에 나와서 워낙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뒤로 낯솔 사기에 나와서는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동이 크게 튀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할 텐데 그래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중간중간에 저런 모습들이 튀어나와요. 본인이 감출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발동을 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런 성격들 때문에. 결국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가 틀어지면은 언제든지 성격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이리저리 비교를 해봐도 이번 기수에서는 영자밖에 없어요. 영자도 그 당시에 뭐 인기녀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개념녀이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크게 논란은 없었거든요. 진주 여신이라는 거, 그 사전 인터뷰 때 그때 얘기했던 거, 그거 말고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는 인기녀가 될 수밖에 없고. 자, 20기 영식 결국은 영자한테 가죠. 진주 여신 영자한테 갑니다. 불러내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두가 있는 앞에서 데이트는 다른 4명의 여자랑 하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내가 마음속에 뒀던 여자 영자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 출연자들 표정이 싹 변해요. 아, 한 방 먹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녀인데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는 당연히 영자 위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17기 순자도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수요는 있는데 글쎄 여자다운 매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얼마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성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골라야 될지 이것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초반에만 인기가 있다가 뒤로 가서 시들어질지,
아니면 이 인기가 계속될지 영자하고 영식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